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월요일 아침 소식 또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 동안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셨을 건데요. 벚꽃 구경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고, 또 나아가서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 영화 시청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소시가 어제 주말에 전달해드렸던 새로운 소식들도 그야말로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엄청나게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 오늘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는데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갈 것 같은데요. 바로 집중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방금 말씀드렸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 많은 분들이 이번 싱어롱 상영회 그리고 그 이전 영시봉 상영회 때까지 임영웅님의 이 출연을 굉장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소씨가 정말 이 임영웅님의 3월 1일 첫 개봉일 날 정말 용산에서 시간만 잘 맞았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임영웅님의 이날 무대 인사 봤을 텐데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어찌됐건 이날 이후로 임영웅님이 극장에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이 당시 때의 모습이 여전히 언론사를 통해서 왜 계속 강조가 되게 있겠습니까? 임영웅 자나깨나 영웅시대 생각뿐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날 것 같다.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임영웅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을 향한 이 마음이 참 불타오르는지 당연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진심 어린 마음들이 언론사에서도 아주 여실히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이 가수가 단순히 팬들을 활용한 돈벌이 연예인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소중히 생각하는 진정한 슈퍼스타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기사 타이틀을 통해서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쾌거 소식들만이 아니라 이런 임영웅님의 따뜻한 인성까지 계속하여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임영웅님의 이런 인성이 제대로 드러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쾌거 소식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쭉 살펴보니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그야말로 쾌거 소식을 또 이뤄냈습니다. 자, 드디어 누적 관객 수가 23만 명을 공식적으로 돌파한 건데요. 보니까 이 하루 동안 있었던 관객 수가 2,200명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이 벚꽃 구경도 가셨을 것이고 또 N차 관람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아마 이번 주말이 살짝은 좀 저조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듭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런 쾌거 소식들은 정말 어마무시하다. 자, 어마무시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죠. 누적 판매 매출액 보이십니까? 일시백, 천,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이제는 50억 6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시켰고요. 하루에 벌어들인 수익금이 5,337만 6천 원. 하루에 5,300만 원씩 이 티켓 매출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2,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5배인 10,000명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억 단위의 매출도 계속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 55억이라니. 23만 명 관객이니까 앞으로 10만 명, 약 33만에서 34만 명의 관객을 넘어서는 순간 드디어 방탄소년단이 이뤄놓았던 초유의 기록을 갈아엎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만 명이니까 단순히 이 숫자 대비로 계산을 했을 때 어떻죠? 2200명의 5배가 10,000명입니다.
그럼 2,200명이 5,300이니까 이것에 5배면 2억 5천만 원 수입이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10만 명이니까 2억 5천에 10배, 25억 원을 더 벌어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 80억 원의 매출, 거의 100억 원에 육박하는 영화관 매출이 그것도 콘서트 무비로서 달성될 수 있다. 그런 기대치가 지금 쏟아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직 요번 주에도요. 임영웅님의 I'm Here로 더 파이널 관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N차 관람을 안 하신 분들, 내가 아직까지 아티스트 임영웅의 영화를 한 번만 봤다 하시는 분들 딱 한 번만 더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번 본 거랑 두 번 본 거랑 세 번 본 거랑 제가 뭐 4번, 5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저처럼 딱 3번까지 3번 더 많다면 딱 두 번만 보게 되면은 이게 첫 번째 봤을 때와 두 번째 봤을 때 느껴지는 감격과 감동이 또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 재미있는 책은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도 첫 번째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봤을 때, 우리가 막 정신없어서 놓쳤던 그런 장면 하나하나, 아, 저게 저런 의미였구나. 이런 모습들을 아마 많이 포착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N차 관람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기록이 이렇게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으로도 이어졌어요.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에서 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과 관련하여 미스터 트로트의 우승자인 안성훈 씨와 불타는 트롯맨의 이 손태진 씨를 향해서 임영웅님을 맹추격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 정리한 영상을 어제 마지막에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청 한 번씩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자, 어찌됐건 JTBC에서도 팩트를 말했습니다. 트로트 가수의 신흥 세력들에도 임영웅의 이 1위 브랜드는 부동이었다. 부동의 1위 브랜드였다. 라고 이렇게 탁 기사 타이틀이 제대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팩트죠. 근데 이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다음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영웅 방탄소년단 제치고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임영웅님이 대세 걸그룹인 뉴진스와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다. 그러니 이 트로트 가수계에서도 당연히 임영웅님이 부동의 1위 브랜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압도적인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임영웅이란 가수를 보면요, 아, 정말 저 기록 수준 자체가 종횡무진이구나. 저 정도로 급부상했는데, 급부상하면 거품이 끼기 마련이지만 임영웅이란 가수는 거품이 없구나. 정말 초대박 슈퍼스타가 탄생을 해버렸구나. 이런 이야기 당연히 흘러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나아가선 그것을 또 방증하는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칼럼이 올라왔어요. BTS는 왜 임영웅을 못 이길까? 이게 저 혼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보니까 이 칼럼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2주 전에 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포럼이 끝난 뒤에 식사를 하면서 그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했을 때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라고 했어요. 의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국 고문님이 관훈클럽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그러니까 방시혁 대표죠.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낸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입니다. 근데 이 포럼 행사가 끝난 뒤에 식사를 하면서 이 저출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외였다. 그는 세계 최정상급 방탄소년단을 키운 아버지다. 대단한 사람인 건 알겠지만 연예기획사 대표의 최대 관심사가 저출산이라니 굉장히 의외라는 거죠. 저도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그는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인
SM 인수 경쟁에서 막 손을 뗐을 때였다. 이미 4,500억 원을 SM에 집어넣었고 수천억을 더 던지려고도 준비를 했었다. 보통 사람은 아파트 한 채를 사고 팔 때도 혼이 나간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함께 식사한 하이브의 박지원 대표는 내부에서 그 주제를 깊이 토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깊이 토론했다는 얘기예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에서 말입니다. 근데 들어보니 그럴만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도저히 임영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유튜브 뮤직 차트를 보면 전 세계 기준으로는 BTS는 79억 7천만 뷰, 아이유는 9,900만 뷰, 임영웅은 4억 9천만 뷰로서 압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 세계 조회수를 합산하면 이 방탄소년단이 임영웅님이나 아이유를 그야말로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으로 한정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한정하게 되면 이 방탄소년단은 3억 5,200만 뷰, 아이유가 4억 4,900만 뷰, 임영웅이 3억 9천만 뷰. 그러니까 전 세계면 79억이 넘었는데 한국으로 한정하는 경우 무려 76억 뷰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봤더니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 세모형이죠. 그때는 젊은 층이 가요 시장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구 구조가 오각형의 모양으로 변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쪽이 뾰족한 역삼각형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고령하고 밑으로 번질수록 이 세모 부분이 이제 젊은 세대죠. 근데 지금은 오각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생각하면 돼요. 다이아몬드 모양을 생각하면 이게 위에가 어느 정도 있고 중간층 나이가 가장 많고 이제 젊어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숫자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젊은 세대의 숫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가요 시장 자체도 바로 이 고모님과 비슷한 시니어 세대 또래의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쥐고 흔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 30대 이하, 10대에서 40대 이하에서는 방탄소년단이 29.4%로 1위를 차지했지만 그 이후의 세대에서는 임영웅이 33%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40대 이상에서는 10위 내에 전부 다 트로트 가수가 위치를 했고요. 가요계를 휘저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저출산으로 인하여 고령화가 발생되면서 이것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이 합계 출산율이 0.78명, 여성 1명당 평생 낳는 아이가 1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38개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출산율 꼴찌라고 적혀져 있어요. 심지어 20대 이하는 결혼해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애를 낳는 것 자체가 바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먹을 것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데 새끼를 낳아 주체를 못하는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 저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진화 생물학자인 이 교수님이 볼 때는요,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경제적, 문화적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출산율이 굉장히 적다 보니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방탄소년단과 같은 아이돌들을 응원할 수 있는 젊은 나이대의 팬층이 확보되기가 어떨까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고령화 사회가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이미 시니어 세대 분들이 이 젊은 층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많아져 있는 상태인데 안 그래도 저출산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 과연 이 방탄소년단보다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아이돌 업계 자체가 시장성이 있겠습니까? 시장성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방탄소년단이 임영웅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던 방시혁 대표가 마치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을 했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각종 투표라던가 각종 음원 스밍, 유튜브 조회수에서조차 이게 전 세계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는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에선 임영웅이 짱이구나.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시혁 대표가 저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요. 이미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국내에서는 BTS가 임영웅을 이기기 힘들구나. 그런데 작년에 몇몇 시상식에서 임영웅 님이 방탄소년단에게는 패배하는 쓰라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2023년 2집 앨범이 발매되는 순간 이제는 트롯보다도 세계의 무대로 뻗어나갈 다양한 장르가 발매가 될 것이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그 장르에 계속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크송이나 또 나아가선 트로트를 좋아해서 임영웅님을 좋아한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세련된 트렌디한 장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거부감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하여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더 빠른 적응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대한민국에서의 위상은요,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전 세계 최강의 아이돌들과 직접 경쟁해도 압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어떻습니까? 되어가고 있다. 이미 되었다. 이거 뭐 웅뽕 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 님이요. 이런 MBC 예능방송 프로그램에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물 건너온 아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물 건너온 아빠들에서 임영웅님의 이 런던보이 노래가 엄청 흘러나왔습니다. 그것도 거의 한 41초 정도 흘러나왔어요. 이 영국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거의 뭐 영국 홍보대사 노래 마냥 거의 뭐 영국 홍보 뮤직비디오처럼 계속해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오는데 특히나 셰익스피어, 처칠, 비틀스, 션 코네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가사이지 않습니까? 바로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나오는 가사들이죠. 스스로 고민해서 이 연극과 어울릴 만한 가사를 직접 발췌했다라는 임영웅님의 센스 넘치는 이런 가사들 이것까지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의 40초 가까이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노래를 통하여 이 연극이 소개가 되는데 야 이걸 본 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딱 어울린다. 헐 너무 좋다. 역시 띵곡이다. 영상에 딱이다. 너무 찰떡이다. 가사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한 것도 대박이다. 와 딱 맞춤이잖아. 열일 했네. 셰익스피어, 처칠, 비틀즈, 션 코네리, 해리포터, 데이비드 베컴 진짜 찰떡이다. 영상이랑 노래랑 찰떡이다. 런던보이 두 번째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다. MBC라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정도까지 신경을 써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삽입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음원 파워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웅뽕 차지 않을래야 어떻죠? 웅뽕 차지 않을 수가 없다. 당연히 웅뽕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임영웅님이 찍었던 이 광고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와 미쳤다. 임영웅 광고 찍을 때 작은 상품 광고들만 하는 이유가 처음에 자동차 광고를 찍었더니 팬들이 그 광고하는 차를 전부 다 사서 그 후로는 구매해도 부담 안 되는 물건들만 광고한대. 이 얘기가 3월 달에 트위터에 인스타에 돌면서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
이 얘기가 어제 또 올라온 겁니다. 커뮤니티에. 그래서 이런 댓글이 달리죠. 엽기 떡볶이 광고할 때 됐다. 네, 매운 떡볶이인데 요거 임영웅님이 광고하면 어머님들이 등짝 스매싱. 이거 안 하게 되니까 빨리 할 때 됐다. 와, 속 깊다. 엽기 떡볶이 제발. 이야, 대박이다. 제발 교촌치킨도 찍어줘. 엽기 떡볶이도 찍어줘. 엽기 떡볶이 찍어줘. 엽기 떡볶이 이야기가 더 많네요. 그리고 건강검진 이야기 또 나왔죠? 건강검진 받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님들 다들 예약하셨다며.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광고계건 가요계건 지금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2집 앨범이 올해 또 나온다? 수호씨가 예측한 것처럼 정말 6월 달쯤에 발매가 된다? 이거는요, 정말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나아가선 수호씨가 어제 이 전달 드렸었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조용수 작곡가와의 마주친 모습일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조용수 작곡가와 마주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예전이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굉장히 결정적 증거가 지금 SNS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말이죠. 자, 이 사진은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임영웅님의 그 사진보다도 좀 더 크게 확대가 된 모습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보니까 어떠세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임영웅님이지 않습니까? 이게 임영웅님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ASMR 그때 할 당시 같기도 하고, 뭐 그때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꽤나 최근에 촬영된 사진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누구냐면 임영웅님의 경호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을 경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아마 현장에 계신 팬분들에게 많이 노출이 됐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앞만 봐도 이 경호원분까지 함께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임영웅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임영웅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됐던 것 같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깜짝 놀랄 또 다른 증언이 쏟아집니다. 일단 이것은요, 강남구 청담동이라고 합니다. 자, 청담동이 어디냐? 아, 이 청담동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비싼 곳이 딱 두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압구정동, 그 다음이 청담동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 부자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곳에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딱 포착이 된 것이죠. 그럼 청담동에 임영웅님이 왜 갔느냐? 바로 조용수 작곡가님이 임영웅님에게 식사를 사줬다고 합니다. 밥 사줬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소씨가 예측한 게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이곳이 주차장이기보다는 여긴 도로인 것 같고, 이 펜스가 보이는 곳이 아마 임영웅님이 식사를 한 건물 근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잠깐 서 있었던 모습이 아마 이 식당에 같이 있었던 또는 근처 건물에 있었던 한 팬분에 의해서 촬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역시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 올라오니 진실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죠. 2집 앨범 작업일지 아닐지 이게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녹음실이나 작업실에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적인 만남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왜 임영웅님이 그럼 조용수 작곡가님을 만나서 밥을 얻어먹게 되었을까요? 제가 볼 땐 이런 이유입니다. 조용수, 임영웅 히트곡 수입으로 롯데타워, 시그니엘의 입주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임영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저작권료 하나만으로도 지금 롯데타워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저 롯데타워 시그니엘 입주가 가능할 정도다. 조만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임영웅님이 말하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이 노래에 담긴 저작권 파워죠. 자, 그러면 제가 조용수 작곡가라 하더라도요. 뭐 임영웅님 밥이 아니라 저 같으면 뭐 차도 사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지금 이 위상이 이 조용수 작곡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밥도 사주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담동에서 임영웅님과 조용수 작곡가가 이렇게 만남을 가졌고 임영웅님에게 맛있는 밥을 사줬던 게 아닐까. 결국 당초에 소문처럼 나왔던 2집 앨범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분이 함께 했다라는 건 이것이 뭔가 급작스럽게 마주친 스케줄이 아니라 기존 임영웅님의 일상적인 스케줄이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결국에는 평소에 막 굉장히 쉬고 지인들만 사적으로 만나는 것 같지만 이런 가요계나 관계자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복을 입은 경호원분도 주변에서 이렇게 배회를 했던 게 아닐까. 네, 요런 예상을 살짝 해봅니다. 뭐, 2집 앨범 작업을 실제로 뭐 이야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용수 작곡가까지 함께 만나 식사를 했다라는 건 거의 확실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팬분들을 위해서 곡 작업도 하는 와중에 또 이렇게 주변 분들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정말 이제는 슈퍼스타의 면모가 보이죠.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웅뽕차는 가수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기분 좋은 이야기 소식을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도 전달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요.